여러분들 부동산 복비, 물론 중개사님이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참 그 복비 주기 막상 주려고 하면은 괜히 생돈 나가는 것 같고 굉장히 아깝죠, 여러분. 예,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비를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뭘까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떤 거냐면은 중앙일보에서 좋은 기사를 발췌해 줬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와 어떤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중앙일보, 예, 에서 나온 기사고요. 부동산 트렌드 나우, 예, 해가지고 기사가 떴습니다. 참. 중고거래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당근마켓에 최근 부동산 직거래라는 카테고리가 생겼다.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다 보니 자연스레 지역 내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직거래 수요가 많아졌고 그중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 등 최근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 장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아주 좋은 기사죠, 여러분.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근마켓에서 이게 보통 지역이 설정되면 이 동네 근처에서 매물이 올라오는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근데 진짜 부동산이 뜨더라고요. 예, 저번에는 내가 이것 두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 아는 지인이 여기 서초동에 사는데 저거 뭐죠? 어, 뭐, 한 달에 월세는 아니고 오피스텔이 여기가 비싼데 자기가 15만 원을 깎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15만 원은 어떻게 깎아서 들어와? 15만 원씩이나 깎아줘? 월세인데? 그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본인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차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차를 주차하게 해주는 걸로 한 달에 누군가로부터 15만 원씩 받는데, 예. 이제 그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 어떤 주민이 아니겠죠. 그 근처에 어디로 출근하시는 분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15만 원을 한 달에 내고서 뭐 주차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거래했어? 그랬더니 그 당근마켓에서 그 진짜로 나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상에 별게 다 있어. 이게 정말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벌 수 있다니까요. 예, 굳이 차 없으면 또 가만히 신청 안 하고 있지 말고 차 한 대까지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이 진짜 매매 거래, 전세 거래, 월세 거래 이런 게 올라와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뭐야, 당근마켓에서 이런 것도 거래했는데,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월세로 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 외지인들 입장에서 많이 그 동네로 어떤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80%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통은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입지, 조금 더 독립된 공간, 조금 더 깨끗한 곳 이런 것들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생활권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당근마켓 마케팅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거죠. 생각도 않고 있다가 집에 있다가 내가 만약에 5억의 전세를 살고 있어. 24평인데. 근데 갑자기 내가 선망하던 아파트에 매물이 딱 뜬 거야. 5억 5천이래. 진짜 싸네? 당근마켓 생각이 없다가도 여보 우리 여기 이사 갈까? 5억 5천에 매물 나왔어. 당근마켓 떴어.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야 원래 한 1억 5천 차이 났었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좁혀졌네? 야 그럼 이번에 한번 가자. 이러면서 거래가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동요되어져서 이게 어떤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거래가 예전보다는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마케팅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님들한테 매물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물론 블로거 작업하고 다방직방 뭐 열심히 하고 매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상단에 뜨게 만들고 막 이런 노력을 하는 중개사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많이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근데 이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따냐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 수 있을 때 놀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에듀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광고를 또 그렇게 올리잖아요. 예. 그러네. 보통은 어때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래 이렇게 사복사복 이렇게 일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영업 전략이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는 손님 땡큐, 가는 손님 잘 가요. 약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보다 차라리 자격증이 없으면서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직방다방 이런 데 블로그 작업 열심히 하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과 수수료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거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 정말 제가 실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 방송을 보시는 중개사님들이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건이 또 살 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잘 매도하거나 전세를 맞추는 거,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최선의 선택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요,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너무 괜찮죠? 예, 이거 올려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당근마켓만 있는 게 아니고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뭐 많았죠? 반값 부동산 중개 해가지고 뭐 많이 생겼잖아요. 아, 이름 까먹었네. 몇 개 있는데, 예, 저도 그 거래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수수료 반값 받아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 반값 정도가 아니고 직거래 하세요, 직거래. 그러면 직거래를 하려면 뭐를 주의해야 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내용을 좀 알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반대로 비싸게 사더라도 편법 증여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 증여에 대한 금액 기준은 뭐 이런 어떤 증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처럼 과거에는 주로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로 직거래가 활용됐다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호갱노노나 이런 데 사이트를 보면 이게 올해 이번 달에 실거래가가 만약에 한 5건 이루어졌다면 그중에 직거래가 몇 개, 그리고 중개인을 거래한 게 몇 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직거래가 한 거는 특수인간 거래가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않어. 요건 패스하고 그냥 중개 거래한 것만 통계를 따져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예, 지금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그런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도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된 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신빙성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강조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나 요건 이제 어디까지나 집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토지라든지 창고 공장 거래 같은 경우는 살짝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좀 의심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 정말 실전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어, 최근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침체와 중개 수수료 절감을 들 수 있다. 부동산 매수 심리 악화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도인들이 상황에 맞게 집을 팔 수 없게 되자 지역 중개업소 외에 매수인을 찾을 수 있는 직거래 카페나 앱에 직접 매물을 올리게 되고 자, 직관적인 화면과 빠르게 매수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입소문 덕분에 관련 분야가 더욱 활성화됐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직관적인 화면과 예? 그죠? 화면과 빠르게 매수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입소문 덕분에 관련 분야가 더욱 활성화됐다. 자, 제가 예전에 우리 회원님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월세 소득 50만 원이 나오는 거를 파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잘 팔린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지, 이게. 이걸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런 매출도 나오면서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광고가 되고 있고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달에도 손님이 며칠 들어오는 게 또 예약이 돼 있고 이런 플랫폼까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냥 이 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출도 일어나는 집이네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 이걸 적극적으로 직거래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PPT를 만들든 뭐 어떻게 하든 영상을 찍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올리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입질이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수동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동네 이제 중개업소에 맡길 경우는 굉장히 수동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맡길 때 보면 그 중개사님들이 참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그렇게 주죠. 예, 그분들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야. 나는 분명히 이 부동산도 내놓고 여러 군데 내놓으려고 이제 갔었는데 그 중개사님이 참 확신을 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금액에 확실하게 빼드리겠습니다. 예, 저만 믿으십시오. 예, 이거 금방 뺍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데 맡기기 좀 미안하단 말이야, 이게.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은. 예,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또 부동산 직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법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15억 원 아파트를 직거래할 경우 최대 1,05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예, 물론 이게 참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라 그러고 예, 우리 일반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선 집주인들 입장에선 어때요? 굉장히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너무 우리 전국적으로 중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힘이 좀 세죠,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분쟁이 있을 때에도 항상 중개인 협회가 이기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 수수료를 주는 만큼 과연 그 책임 또한 많이 가져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중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하면 진짜 사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정말 모든 책임을 중개인이 지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연 저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건 저는 의심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면 그런 제도를 명확하게 정말 법으로 만들어 주든가. 그러면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직거래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대단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직거래할 때 내가 공부상 자료만, 공적 자료만 볼 줄 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공적 자료 공부하는 거 저는 잘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님을 대동하세요. 법무사님을. 예. 법무사님 수수료가 이거 뭐 1,000만 원 달라 그러겠어요? 아니, 얼마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전한지 등기만 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소할 거 말소하고 돈 중간에서 받으셔가지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위임하면 되는 거예요. 수수료 얼마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내가 공부상 자료를, 공적 자료들을 내가 확인을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접 우리 국모님 경매 식구들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한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카페죠. 네. 부동산 직거래 카페 파지카,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직거래 앱인 집한다 등에는 하루에 수십 건의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 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중개인 협회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점점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게 자리매김하게 되면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각자의 어떤 선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들도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말 알짜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점점 소문이 날수록 그분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중개업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일을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졌죠. 네, 충분히 여러분 이런 거는 이 모든 직거래들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매도할 때 우리 경매인들은 보통 매입하는 거는 경매 공매로 낙찰받으니까
예, 그러나 매도할 때는 이 시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과거의 부동산 직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국한됐던 이유는 직거래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만큼 실제 당사자 확인부터 등기 이전에 따른 서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여러 분야를 확인해야 하는데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본인이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면 가급적 전문가에게 맡기되 부득이하게 부동산 직거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되게 중요해요. 자, 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 확인, 요거 중요하죠. 거래 당사자의 진위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중요하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은 내 돈을 줘야 되지만 파는 사람은 그걸 받고 전혀 다른 주인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사는 사람이 잘 사야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도인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매도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줘야 되는데 이거 저희 와이프예요. 와이프 계좌로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예? 입금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RS 전화 1382와 정부 이사 사이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현장에 있을 거기 때문에 1382 전화해가지고 잠깐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운전면허증도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인터넷 다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 그냥 신분증도 위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흔한 일은 아닌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은행 계좌도 매도인 계좌인지 꼭 확인한 후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겨두도록 한다. 공적 서류 확인. 공적 서류에서 우선 살펴봐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나뉜다. 갑구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와 을구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이다. 자, 이런 압류, 어떤 이런 근저당권은 거의 다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 금액이 내가 매입하는 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법무사를 대동해서 사전에 다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 계약 직전,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당일에 걸쳐 여러 번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중개사님들도 잘 안 해요. 예, 중개 이렇게 해줄 때 여러분들이 따로 이걸 해야 돼요. 어차피 중개거래 할 때도 잘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이 전입신고하는 날 확인해야 돼요. 전입신고하는 날, 그날 등기부를 띄워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전입신고해야 돼요. 보통은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납부까지는 한 달, 보통 평균, 두세 달 이후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과 두세 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나온 물건도 되게 많습니다. 예? 저는 이 경매를 하면서 그런 물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개인이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중개인하고 같이 거래를 할 때에도 직거래를 할 때에도 이걸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봐야 돼요. 다른 어떤 등기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계약에 대한 범죄가 성행하면서 계약 후 잔금 이전까지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한다. 자,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이게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00원 정도 주면 바로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 입력하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 계약서상 건물 면적, 대지권 지분과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상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하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래도 직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뚜껑인 집들 가끔 나올 수 있어요. 토지는 대지에 대한 지분은 안 갖고 있는데 건물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봐도 뭔지 잘 모르니까 예, 안 하고 그냥 믿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예, 특히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할 때 예, 요거 차이에 따라서 이게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죠. 대상물이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요런 거 확인해야겠죠.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 확인 중요하죠. 세 번째로. 자,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 중개물의 상태와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과 현장 하자와 같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거래 전 현장 답사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대상물의 누수나 결로 여부, 채광, 방음, 주변 혐오 시설 등을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근데 실제로 중개사분들이 이제 중개 거래를 할 때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주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꼼꼼하게 정말 확인하고 줬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심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 이게 그냥 형식상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주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래하고 나서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전에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얘기해가지고 뭐 다 해달라고 조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사전에 미리 다 물어보고 확인해야겠죠. 예,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기타 확인 사항까지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민등록 등초본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거여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법인이야. 예를 들어서. 예.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거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이 사람께 맞았어, 주인이.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본인 거 아닌데 본인 거인 것처럼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띄워놓은 서류였던 거지. 예. 오늘 어저께 띈 서류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도 속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이제 당일날 오늘 어저께 하루 전날 띄어서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매매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관리비 미납이 있는지, 공과금 정산 여부,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뭘 이렇게 많이 확인해야 돼.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 그냥 적은 비용을 주고 법무사님한테 이를 위임하면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동산 매물에 대한 어떤 그 건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내가 따로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굿모닝 경매를 보면서 부동산 지식을 좀 높여놓고 예, 높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저희와 같은 멘토를 두고 서류 같은 거 떼가지고 뭐 떼야 되냐 물어보면은 뭐뭐뭐 띄세요. 예, 뭐뭐뭐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보내가지고 점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아예 검색을 해서 조금만 공부해도 다 확인하는 법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직거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수수료를 전혀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질래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의 주머니는 10원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지 않지 말고, 그죠? 예,
그죠? 넉넉고 중개사님한테 맡겼는데 거래 안 되고 그러면 또 슬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일으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라비 미소님, 부동산 직거래는 법무사와 대동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 팁이네요. 네, 맞아요. 네. 원인소님, 네. 오늘도 생활 속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님, 맞아요.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에서 에어비앤비 했던 집 임대로 나와서 그걸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제가 운영해도 된다고 해서 많이 알아보던 게 생각나네요. 월세보다 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도전할까 했는데 보증금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돈으로 차라리 인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 중입니다. 오,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이마미님, 입찰 시에도 당일 등기부 떼어 봐야 합니다. 그쵸? 경매사냥꾼님, 진짜 갑자 주인 만나면 게임 오버입니다. 주민등록 진위 확인 진짜 필수. 오빠 못 믿어? 하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쵸?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 에헤라 고야님께서 모두들 활기차게 성투하는 한 주 되시래요. 네. 우리 비니비님 여전히 또, 많은 분들께 인사주고 계시고요. 비니비님이라는 이름 제가 오랜만에 거론하네요. 건강하시죠? 네. 우리 크리스탈 눈부신 그녀님, 경매사냥꾼이, 태희 언니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께 먼저 인사 건네주시고, 참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해요. 긍정메리님, 네. 해피스프님, 당근마켓 이용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꼭 실천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내놨으면, 하루라도 빨리 거래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개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런 데도 올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님께도 뭐 메모를 내놓겠지만, 따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거래되면,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더욱더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생각보단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현의 성재 매튜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